자, 일단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고, 그 세포라고 부르려면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세포막인 거야. 그지? 자, 우리가 아직 세포 구조 안 했지? 수요일 나와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세포에서 이 세포막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 하면, 그지?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질. 자,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이중층. 요거 이중층. 그럼 뭐냐?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있어. 자,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요렇게, 자,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세포가 있어. 그럼 이제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세포가 세포 안에서 밖으로 혹은 밖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주고받아야 되거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세포막인 거라. 그지? 근데 세포의 내부도 대부분 물이야. 주성분이. 세포의 바깥쪽도 대부분 물인 거야. 자, 그런데 인지질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약간, 그래서 여기 약간 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여기 꼬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어. 근데 이 머리처럼 생긴 부분에 들어있는 성분 때문에 얘는 물하고 친해. 친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꼬리 부분은 반대로 물하고 안 친해.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방금 얘기했잖아. 이 인지질 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막이 만들어지는데, 세포의 안쪽도 물이고 바깥쪽도 물이야. 그럼 물이 있는 쪽으로 뭐가 향해? 머리가 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만약에 인지질 하나만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쪽이 물이니까 이제 물하고 친한 쪽이 머리 향했잖아? 근데 여기도 물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지질이 이런 식으로 뭐야? 이중으로 배열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인지질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인지질이 이중으로 배열이 돼서 세포막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한다? 요거가 세포막 하나인 거야. 알겠어? 니네 나중에 세포구조 하면 알겠지만 이중막이라는 게 나오거든? 자, 이중막이라는 말하고 요거랑 혼동하면 안 됩니다. 봐봐. 인지질 이중층이잖아. 뭐하고 혼동하지 말아라? 이중막하고 혼동하면 안 돼. 혼동 금지. 유의. 실제로 애들이 실수 많이 해. 무슨 얘기냐? 봐봐. 요게 인지질 이중층이라 했어. 그지? 여기 인지질 이중층이야. 그 이중층이 세포막 하나인 거야. 그러면 세포막이 이중이다라는 건 뭐, 그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이런 식.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세포막 하나. 요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전체가 이중막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중막하고 이중층이라는 말 혼동하면 안 되고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인지질 이렇게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포막 하나가. 근데 인지질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박혀져 있어. 그래서 이걸 막 단백질이라고 표현해. 막 단백질. 그래서 이제 인지질 이중으로 된 이중층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들이 박혀 있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겠네?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라 그래서 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지질 이중층 사이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우리 물 수면 위에다가 기름방울 떨어뜨리면 기름방울이 물하고 안 섞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있는 단백질도 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은 일단 유동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단백질이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하는 어떤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이제 혹은 수용체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세포막의 주성분 뭐라고 되어 있어? 꼭 기억해라. 인지질과 뭘로 되어 있는 거야?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세포막은 뭐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인지질의 지금 구조 머리처럼 생긴 부분은 친수성을 띠고 꼬리처럼 생기는 소수성을 띈다. 이렇게 이중층을 이루는 이유 얘기했지? 세포의 안쪽도 대부분 물이고 바깥쪽도 대부분 물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될 수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말 나와있죠. 그래서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뭐가 있다라고 얘기해? 이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이렇게. 혹은 우리가 반투과성이라고도 많이 배우는데, 그럼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게 뭐야? 선택적으로 통과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통과를 못하고 어떤 애들은 통과를 하고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질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물질 출입을 조절한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통과할 수 있고 어떤 애는 통과할 수 없다는 거야.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얘 봐봐. 어떤 물질은 이 인지질 사이를 직접 통과해서 들어가거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애들은 반드시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어. 알겠니? 인지질을 다이렉트로 통과해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가거나 나갈 수 있는 애가 있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때. 그럼 어떤 애들이 뭐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여보세요? 어떤 애들이 그나마 잘 통과하겠니? 그치, 기왕이면 분자가 작은 애들이, 그치? 분자가 작은 애들. 자,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뭐 할수록? 분자의 크기가 작은 녀석일수록 잘 통과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봐라. 요로 직접 통과하는 애도 있고, 요로 직접 통과하는 애도 있다 그랬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일로 통과하는 애는 어때? 요 가운데가 소수성을 띠지. 물하고 안 친한 거지. 물하고 안 친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기름이지, 기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 그리고 아니면 요걸 이렇게 얘기해 줄게. 자, 그러면 요건 좀 이따 하고, 그럼 이렇게 봅시다. 다이렉트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얘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애가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는데, 그래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얘기를 하는데, 해봐. 이동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뭐 이렇게 나올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확산이야, 확산. 아까 여기 썼다 지웠던 건 여기서 다시 얘기할게. 자, 확산이라는 게 있고,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삼투현상이라는 게 있어. 자,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물질들이 세포막을 들락날락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확산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지? 어떤 물질이, 그지? 물질이, 또는 용질이라고 하거든, 용질. 물질이 어디서 어딜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퍼져나가는 거.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뭐라 그래? 확산이라 그래. 반면에 능동수송은 반대로 어떤 물질이 물질 또는 여기 뭐야? 용질이 얘 반대야. 농도가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능동수송이야. 그래서 확산하고 능동수송은 그 의미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럼 이제 확산부터 한번, 아니 일단 요거까지는 얘기할게. 그러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하고, 민영아, 낮은 데서 높은 곳에 가는 거의 차이는 뭐냐? 항상 내가 요거 나오면 이렇게 설명하거든. 만약에 어떤 공이 있어, 공이 빗면 위에. 그럼 공이 아래로 굴러 내려가. 그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저절로 굴러가지. 그럼 여기서 이 빗면의 경사가 이 농도의 물질의 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공이 빗면을 따라서 아래로 굴러 내려가는 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확산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경우야. 그러면 반대로 공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밀어 올리는 거는 뭐야?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능동수송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 방향도 다르지만, 야, 공을 높은 곳에 놔서 저절로 굴러가 힘들어 안 들어? 힘 하나도 안 들어. 근데 낮은 곳에 있는 공을 위로 밀어 올리려면 힘들어 안 들어? 그렇지.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뭐 여기를 통과해서 가든 여기를 통과하든 확산이라는 방법으로 물질이 이동할 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얘기야. 에너지 소모가 없어. 확산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 소모가 없다는 거야. 반면에 능동수송이라는 방법으로 물질이 옮겨질 때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지. 에너지 소모가 일어난다.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ATP라는 걸 사용한다. 뭐 이렇게 돼. 알겠니? 일단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확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확산. 자, 물질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 자, 그런데 확산이 일어날 때 무조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확산될 때는 그냥 이 인지질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확산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기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확산이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야. 하나는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 알겠니? 자,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고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고. 단순 확산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단순하게 인지질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지.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해서 확산이 되면, 그지? 꼭 이 방향으로만 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A라면 여기가 많고 여기가 적은데, 걔가 이렇게 해서 확산되겠지, 그러면. 단순 확산을 한다면.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인지질, 자, 니네 이것까지는 안 외워도 되지만,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편의상 얘기한 거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야. 저 안 해도 돼요. 어? 저 안 해도 돼요. 이 말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그지? 수업 시간에 했는데. 했어? 했으면 외워야지, 그러면. 안 했으면, 이거 원래는 생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냥 요거 정도는 알아도 되죠. 단순 확산은 여기를 통해서 확산이 되는 거다. 촉진 확산이라는 건 반드시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을 통과하는 게 단순 확산이다. 그러면 아까 이거 썼다 지웠던 거 어떤 애들이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단순 확산이 되느냐. 자, 인지질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소수성인 부분을 통과해야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어쨌든 통과하려면 기왕이면 어떤 애들?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 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 그 다음에 요 소수성인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니까 뭐야? 기름 성분. 즉, 지질이라고 하는데, 지질에 대한 용해도라고 하지. 기름에 잘 녹는 애들. 그게 크면 클수록 단순 확산이 잘 되는 거야. 알겠니? 분자 크기가 조금 작은 애들. 주로 어떤 애들? 그 다음에 이제 기체들 있지, 기체. 알겠어? 기체. 예를 들어 우리가 호흡 운동하면 산소 들이마시지. 그럼 그 산소가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때는 이렇게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그대로 통과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중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분자의 크기가 작은 물질일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한다 뭐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 위에 그 밑에 내용과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어떤 애들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 이제 뭐 산소라든가 그지? 또 산소라든가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냐? 예를 들어 니네 지방이 소화가 되면 지방산과 글리세롤 뭐 이런 거 있거든. 그지?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애들은 확산이 일어나더라도 인지질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난다 이거지. 그지? 야, 예를 들어 산소 이산화탄소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호흡을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면 이게 폐포라는 데로 들어오지. 맞아? 그럼 폐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 그럼 여기가 뭐야? 요거 세포막이겠지. 폐포는 한 겹의 얇은 세포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던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건너가려면 이 세포막 통과해야 돼. 맞지? 그때 이렇게 그 세포막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한다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혈액에서 폐포로 나가야 되거든? 그럼 그때도 그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이다 보니까 그냥 요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을 다이렉트로 통과한단 말이야. 맞아? 자, 이거 이 그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폐포야. 여기가 예를 들어서 모세혈관 쪽인 거야. 알겠니? 그럼 봐봐. 산소는 어디가 많아? 여기가 산소,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산소는 여기가 훨씬 많은 거지. 그럼 그 산소는 인지질을 다이렉트로 통과해서 이렇게 확산돼서 가는 거야. 반대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모세혈관 쪽이 훨씬 많아. 폐포에는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는 인지질 그대로 통과해서 폐포 쪽으로 확산이 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단순 확산이라고. 알겠어? 단순. 자,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해 볼게. 그래프. 자, 그럼 확산이 잘 된다. 어떨 때 확산이 잘 되겠냐?
야, 우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 생각해봐. 공이 언제 잘 굴러가? 더 빨리 굴러. 경사가 심할수록. 높이 차이가 심할수록. 그지? 즉,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확산이 어떻게 된다? 잘 돼요. 그래서 그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요런 그래프가 하나 나오지? 여기가 세포 안쪽하고 바깥쪽에 뭐야? 농도 차이야.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확산이 얼마나 잘 되느냐? 확산 속도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단순 확산의 경우에는 그냥 이게 다이렉트로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 확산이 더 잘 된다. 그리고 확산을 될 수 있는 물질은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 기억해두면 된단 말이야. 알겠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산은 되긴 되는데 무조건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되는 애들이 있어. 자, 그런 확산을 뭐라고 하냐면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촉진 확산. 그지? 자, 이거 그래프 지웠다 좀 이따 다시 정리할게. 자,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촉진 확산은 뭐라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그대로 통과하는 거라면 촉진 확산은 뭐를 통해서만? 막 단백질을 통해서만 확산되는 거야. 통해서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일로 나가든 일로 들어오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데 무조건 통로를 통해서만. 그럼 어떤 애들이 그러냐? 어떤 애들이 주로 촉진 확산해서 이동을 하느냐? 물에 잘 녹는 애들 있지. 자, 얘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잖아. 반대로 물에 잘 녹는 애들. 수용성 물질. 그지? 수용성 물질. 맞아? 그 다음에 거기 나와있지만 전하를 띠는 애들. 근데 사실 이 말인 거나 마찬가지야. 해봐. 전하 띈 입자라 그러면 뭐 있어? 여러 가지 이온이지, 이온. 근데 어차피 이온이 어디에 녹아있냐? 물에 녹아있거든. 그런 애들은 이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거야. 특히 요 이온 중에 요 두 개는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 나트륨이라는 이온하고 칼륨이라는 이온은 꼭 기억을 해라. 알겠냐?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잘 봐. 요 그림 잘 봐야 돼. 자, 여기가 마찬가지 세포의 바깥쪽이고요. 여기가 세포의 안쪽이라고 하자. 특히 이제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이온은 무조건 통로를 통해서만 들어오거나 나간다고 했잖아. 근데 농도가 자, 이렇게 돼. 나트륨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이거야.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있어. 근데 나트륨이라는 애는 세포 바깥쪽이 훨씬 많아. 안쪽에도 있지만 세포 바깥쪽이 훨씬 많은 거야. 근데 이 통로가 있잖아. 맨날 열려있는 게 아니거든. 닫혀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얘가 열려. 그럼 열리면 어떻게 돼? 나트륨은 바깥쪽이 많고 안쪽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확산을 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요 놈은 이제 나트륨만 들락날락하는 통로인 거야. 그럼 그 옆에 또 다른 통로가 하나 이렇게 있어. 자, 칼륨이라는 애 기억하라 그랬지. 칼륨이라는 애는 안쪽이 훨씬 더 많은 거야. 바깥쪽은 적어. 근데 또 칼륨은 얘랑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이제 때가 되면 열리거든. 보통 언제 열리냐면 얘가 열릴 땐 얘가 닫혀 있고요. 얘가 닫히면 얘가 열려. 근데 어쨌든 열리면 칼륨은 안쪽이 훨씬 더 많으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확산이 돼서 나가게 돼. 근데 어찌됐건 나트륨이 됐건 칼륨이 됐건 걔네들은 무조건 어디를 통해서만? 막단백질로 이루어진 통로를 통해서만 확산이 일어난단 말이야. 알겠니? 그게 바로 무슨 확산이다? 촉진 확산이다. 그러면, 자, 마찬가지. 이때도 확산이 일어나면 농도 차이가 커서 확산이 잘 되겠지. 그런데, 자, 얘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여기를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의 농도 차이라고 하고, 여기를, 자, 확산 속도라고 하면, 농도 차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근데, 단순 확산과 달리 농도 차이가 커지면 커지면서 계속 커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면 농도 차이가 커져도 확산 속도가 일정해져요. 일정해져. 왜 그럴까? 자, 이게 통로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잖아. 자, 우리 저 문을 생각하자고. 저 문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했던 단순 확산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거 그냥 이렇게.
그지? 근데 지금 얘기한 촉진학산 저 문을 통해서만 나가는. 근데 저 문으로 나가는데, 문으로 이제, 저 문으로 한 번에 5명까지 나갈 수 있다 쳐봐. 그럼 1명 나가겠지? 2명 나가면. 동시에 2명 나가겠지? 동시에 그러니까 5명이 될 때까지는 저 문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잖아. 1명, 2명, 3명, 4명, 그지? 5명이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6명이 한꺼번에 나가면 맥시멈 한 번에 나갈 수 있는 5명이니까 6명 중에 5명만 나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제한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많이 나가다가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된다? 한계치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못 나간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 차가 되면 확산 속도가 일정해진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단순 확산이라는 거하고 촉진 확산이라는 거 그래프를 비교를 해볼게. 그 옆에 책에 나와 있지. 자, 여기가 확산 속도고요. 여기가 농도 차야. 그러면은 지금 촉진 확산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빨라지다가 그 이상 되면 일정해지잖아. 자, 그런데 아까 단순 확산은 뭐라 그랬지? 단순 확산 말 그대로 그냥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그랬지? 근데 거기 그래프에 나와 있지만 일단은 누가 더 빠른 거야? 확산 속도 자체는 단순 확산이 더 빨라. 아니죠. 촉진 확산이 더 빠른 거야. 촉진 확산이 더 빠르고 단순 확산은 속도 자체는 더 느리다. 그러나 단순 확산은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속도가 점점 계속 뭐한다? 빨라지기만 한다. 라는 거. 그 그래프 나와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온 얘기했고요. 뭐 여기 이제 수용성 물질은 아까 이제 뭐 포도당 뭐 이런 애들 물에 잘 녹는 꼭 얘네뿐만 아니라 물에 잘 녹는 애들 있지. 뭐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애들 물에 잘 녹는 애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그지?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 이동하는 방법 확산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단순 확산이라는 거, 촉진 확산이라는 2가지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확산의 반대 의미 뭐야? 아까 얘기했던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참고로 이 확산은 단순 확산이 됐든 촉진 확산이 됐든 에너지를 쓴다 안 쓴다?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건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2번째 능동수송이라는 게 있는데 능동수송이라는 거에 의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뭘 사용하게 된다?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그 에너지 이제 ATP를 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2번째 능동수송이라는 거. 그래서 능동수송은 어떤 물질이 또는 용질이라고 하죠. 용질이 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낮은 곳에서 요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게 능동수송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아까 뭘 사용하게 된다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다른 말로 ATP가 소모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맞아? 자, 지금 니네 페이지는 어디 하는지 아냐? 그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지? 여기 책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설명만 할게. 봐봐. 능동수송 확산의 반대 개념이야. 그래서 누구 생각하자면 요거 얘 하나만 딱 기억해놔. 요 마찬가지로 세포막에 있잖아.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어.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야 나트륨하고 칼륨이란 이온은 확산을 해서 통로를 통해서 확산이 되잖아. 근데 이거와 별개로 또 이 옆에 뭐 마찬가지 이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 뭐 단백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이런 이제 여기 인지질 사이에 단백질로 이루어진 뭐 일종의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르는 애가 있단 말이죠. 자, 말 그대로 펌프잖아. 펌프. 우리 펌프가 뭐야?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곳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주는 게 펌프지. 자, 봐봐.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과 칼륨이 이동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기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녀석에 의해서 펌프라는 녀석에 의해서 어떻게 돼? 얘에 의해서도 나트륨하고 칼륨이 이동하는 거야. 그럼 봐라. 예를 들어 나트륨은 통로가 열리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지. 나트륨은 항상 안쪽이 좁거든. 그럼 만약에 이 펌프가 능동수송이라는 방법으로 나트륨을 이동시키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겠냐? 확산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밖으로 나트륨이 이 펌프에 의해서 나가게 돼. 반대로 칼륨은 어디가 많아? 안쪽이 많고 바깥쪽이 적지? 그러니까 나트륨이 나감과 동시에 칼륨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 하여튼 이런 걸 능동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수송도 결국은 그럼 뭐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 단백질이야, 단백질. 알겠니?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는 거고 확산의 반대의 개념이다. 대표적인 걸로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세 번째. 자, 이제 요거는 책에 있지. 삼투현상이라는 게 있어. 자, 잘 보세요. 요 정의를 좀 잘 봐봐. 야, 아까 확산하고 능동수송은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 물질, 용질이 이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잘 보세요. 자, 얘는 물, 용매가 누가 이동하는 거야? 액체가, 그러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능동수송이나 앞에 나왔던 확산은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삼투현상은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 물이 이동하는 거야, 물이. 알겠어?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낮은 곳에서 자, 지금 이거 똑같지? 해봐라.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랑 똑같지? 근데 뭐가 다른 거야? 이동하는 대상이 다른 거야. 뭐 능동수송이나 확산은 어쨌든 뭐 농도는 반대지만 물질이 이동하는 거라면 삼투현상은 누가 이동하는 거라고? 그 물질이 녹아있는 물이 이동하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물이 어디서 어디로?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 이 말이야. 알겠니? 보통 식물의 뿌리털에서 흙 속에 있는 물을 흡수할 때 이 삼투현상에서 물이 흡수가 되는 거야. 이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게 살짝 언급이 되거든. 그 뿌리 뭐 이렇게 배울 때. 그럼 잘 봐. 이거 이제 알아보게 되는 이런 실험을 하는 거야. U자관이 이렇게 있어. U자관. U자 모양의 관이 하나 있다. 요 가운데다가 셀로판지 같은 거 하나 놔. 셀로판지. 혹은 뭐 셀로판지가 아니면 니네 그 계란 삶은 계란 이렇게 껍질 벗기다 보면 얇은 거 하나, 그게 세포막이거든. 그거 여기다 이렇게 넣어놔. 그럼 이거 이제 반투과성막 뭐 이렇게 반투과막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지? 자, 그럼 요거 내가 그림 좀 크게 그려줄게.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U자관이 있어. 여기다가 내가 이제 셀로판지 이렇게 놓은 거야. 응? 그 셀로판지가 뭐라고? 반투과막. 알겠니? 반투과막. 반투과막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세포막의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기 그냥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한쪽에다가 이렇게 양쪽에다가 똑같은 높이로 여기다가는 그냥 물을 넣어놨어. 자, 여기다가는 설탕물을 넣어놓은 거야. 그지? 설탕물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물 입자가 있을 거 아니냐, 그지? 물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야. 물이니까. 맞지? 민희야, 그러지 말고 이거 트니까 또 더워서 졸지, 그지? 봐. 그 다음에 설탕물이면 당연히 물 입자 있어, 없어? 있지? 물 입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 물 입자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설탕 입자가 이렇게 있는 거지. 맞니? 맞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봐봐. 설탕 입자는 지금 여기 일부러 이렇게 그려놓은 것도 있지. 이 구멍보다 어떻더라는 거야? 큰 거야. 그러니까 얘는 때려주고도 이동을 못하는 거지. 근데 반면에 물 입자는 어때? 그 크기가 구멍보다 뭐야? 작아. 뭐 그림은 지금 조금 크게 그렸다. 작아서 얘는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거지. 맞아?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설탕물하고 물을 채워놓으면은 삼투 현상에서 어떻게 된다? 지금 설탕물보다는 당연히 물이 농도가 낮지. 얘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이쪽 설탕물 쪽의 수면이 쫙 올라갑니다. 맞아? 반대로 이 물의 수면은 어떻게 돼? 쫙 내려가겠지. 알겠어? 올라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럼 이때 봐라.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지만 설탕물에서 설탕물 쪽에서 그냥 물 쪽으로 이동하는 물 있어 없어? 있는 거야. 물에서 설탕물 쪽으로 이동하는 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근데 누가 더 많다? 얘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쪽은 수면이 높아지고 이쪽은 수면이 낮아지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이동할까 이게? 원래는 농도가 거의 비슷해질 때까지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물이 계속 이동해가지고 수면이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딱 멈췄다고 치자. 잘 들어. 멈췄어 수면이. 그럼 더 이상 물의 이동이 없는 거야? 수면이 높아지는 동안에는 얘가 물의 양이 많은 거잖아. 그러면 수면이 딱 멈췄지. 멈추면 이동하는 물의 양이 어떻게 없는 게 아니고요. 이동하는 물의 양이 뭐야? 같아서 외관상 없어 보이는 것 뿐이야. 알겠니? 자, 수면이 멈추면 그 수면의 변화가 멈췄을 때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라 뭐다? 자, 요걸 A라고 할게. 요거 A라고 하고 요거 B라고 할게. 편의상. 그지? 요게 지금 요게 A인 거고 요게 B인 거지? 그래서 A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B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 외관상 물의 이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삼투 현상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구나. 그지? 라는 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물의 이동이 있는 거다. 단지 그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니? 그런데 이걸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몇 가지 실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세포,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를 이제 어떤 용액에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농도가 다른 용액 속에다가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저기 봐. 야. 요거까지는 얘기하고 시작.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동물 세포지, 동물 세포.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잖아. 내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 떼어내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내 혈액 속에 들어있는 세포, 적혈구라는 놈을 하나 이용하는 거야. 내가 봐. 여기다가 어떤 액체, 용액을 하나 준비해요. 응? 용액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는 거야. 거기다가 적혈구를 하나 딱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용액의 농도가, 자, 적혈구 안에도 물이 있겠지. 그러면 걔의 농도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 적혈구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있겠지. 맞아? 그래서 이 적혈구라는 세포보다 만약 이 바깥에 있는 용액이 농도가 더 높다고 하자고. 알겠니? 자,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다가 적혈구라는 세포를 집어넣은 거야. 자, 요거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장액이라고 불러. 알겠니? 뭐라 부른다고? 고장액.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적혈구에도 물이 있고 밖에도 물이 있는 건데 밖의 농도가 더, 이거 좀 크게 그릴게. 바깥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지금 더 높대. 맞아? 그럼 어떻게 돼? 적혈구 안에 있는 수분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져? 나오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들어가는 거 있어 없어? 있지. 있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눈에 그냥 빠져나오는 걸로만 보이겠지.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 적혈구가 수분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뭐야? 얘가 쭈글쭈글해져. 쭈글쭈글해진다고. 알겠니? 쭈글쭈글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적혈구를 적혈구의 농도하고 같은 용액에다 집어넣은 거야. 세포하고 농도가 같은 용액 속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었어. 자, 이런 용액을 뭐라 불러? 등장액이라고 불러요.
같을 등자지? 등장해. 자, 그러면 적혈구 이렇게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적혈구 안에 농도하고 바깥의 농도가 같아. 외관상으로는 이동하는 물의 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이동하는 게 있다, 없다? 있다. 나가는 것만큼 동일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이 적혈구를 적혈구의 농도보다 더 농도가 낮은 용액에다가 딱 집어넣는 거야.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속에 집어넣어. 자, 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불러. 저장액. 그지?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세포 바깥쪽에 있는 용액이 세포보다 농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더 많아. 야,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 이거 봐봐. 물이 계속 채워지겠지? 니네가 풍선에다 물 집어넣는 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적혈구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 빵빵해지다가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없거든? 그럼 얘가 결국엔 어떻게 돼? 퓨 터져. 퓨 터져, 이렇게. 막 이렇게 뿜어져 나와. 터져버린단 말이야. 터져버려.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용혈현상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용혈현상. 알겠니?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밖에서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적혈구가 어떻게 된다? 나중에 터지게 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아. 식물세포를 넣어보는 거야, 식물세포. 여봐. 식물세포는 똑같이 집어넣는 거야. 고장액에다 집어넣는데 식물세포는 해봐라. 동물세포와 달리 뭐가 있어? 세포벽이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이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어떻게 돼?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뭐 여기 핵이 있겠지, 뭐 이렇게. 그지?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오는 물보다 밖으로 나가는 물이 훨씬 더 많아서 외관상은 물이 빠져나가는 걸로만 보여. 그럼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이렇게 분리가 돼버려, 분리가. 알겠니? 붙어있던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어떻게 된다고? 떨어진다고. 분리가 돼버린다.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원형. 자, 이거 학교에서 이 용어를 설명 안 했으면 이건 안 나올 거지만, 아,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분리가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등장액은 당연히 어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겠지? 식물세포를 이렇게 내가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하면 아무 변화 없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물의 이동이 없는 건 아니다. 그지?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서로 같은 것 뿐이다. 알겠니? 그래서 외관상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저장액에다가 식물세포를 집어넣은 거야. 저장액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세포막 이렇게 붙어 있겠지, 세포벽. 그럼 이 경우는 얘랑 똑같아. 일단 들어오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겠지. 나가는 것보다는. 자, 그지? 그럼 물이 막 들어오지? 자, 그런데 식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터지지는 않아. 단지 그냥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팽팽해져요. 팽팽해져. 세포벽이 버티고 있는 거지. 팽팽해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팽윤현상 이렇게 불러. 팽윤현상. 알겠지? 자, 그래서 삼투현상이 이제 물이 이동하는 거다. 물이 이동하는 거다라는 거고, 특히 수면의 변화가 없을 때, 이렇게 농도가 같을 때는 물의 이동이 없는 게 아니고 이동한 양이 같아서 외관적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삼투현상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 뭐 여러 가지 예들,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예들 뭐가 있느냐? 삼투현상의 예.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지. 여기서 이게 쭈글쭈글해지는 거. 이 목욕탕 가지, 목욕탕. 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손이 쭈글쭈글해지지? 왜 그런 거야? 물 빠져나가서 그런 거지. 그지? 자, 여기서,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오래 들어가 있으면, 손이 어떻게 된다? 쭈글쭈글해지는 거.
손이 쭈그러든다. 뭐 이렇게 돼. 그지? 그 다음에 니네가 김장을 요즘에 뭐 거의 하는 집이 많이 없긴 하다만 배추 있지? 배추들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뭘 뿌려놔? 소금을 뿌려놓으면은 그 다음날 되면은 배추가 흐물흐물해져 있지 숨이 죽는다고 하거든? 배추 숨 죽이는 거. 왜? 배춧잎이 있고 배춧잎 바깥에 소금을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지? 배춧잎 바깥의 농도가 높아진 거야. 배춧잎 내부의 농도가 더 낮아진 거지? 그 결과 배춧잎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얘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숨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배추 숨 죽이는 거. 배추 숨 죽이는 거. 이제 또 이런 거 있지. 우리 화분을 기르는 거. 화분. 자, 내가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었어. 나무를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한 그루 이렇게 심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얘를 좀 잘 길러보겠다고 여기다가 비료를 겁나 준 거야. 말라 죽죠. 그지? 왜? 비료를 많이 주면 오히려 이 흙 속의 농도가 더 높아지지. 그러니까 뿌리 안에 있던 물이 다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어떻게 돼? 말라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 재배할 때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이제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그 식물이 오히려 말라 죽더라. 말라 죽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반대로 식물이 시들어 있는데 거기다 물 주면 어떻게 될까? 싱싱해지지. 삼투 현상에서 물이 계속 어떻게 돼? 왜냐면 물을 많이 주면 뿌리 바깥의 농도가 더 낮아지니까 뿌리 안쪽보다. 그지? 그러면 그게 뿌리 안으로 흡수가 되면서 걔가 싱싱해지겠지. 이걸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반대로 시든 나무나 식물에 물을 주게 되면 오히려 더 싱싱해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투 현상을 이용하거나 혹은 삼투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막의 구조하고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살펴봤다. 알겠지? 오케이. 끝.